모든 일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거의 모든 일이 장관이 예측한 대로 흘러갔다. 약속한 시간 정각, 1분도 이르지 않고 1분도 늦지 않게 자칭 마피아라고 하는 범죄 집단의 대표가 장관의 답변을 들으려고 전화를 했다. 과장은 과연 만점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는 근본적인 사항, 즉 자경단원들이 활동은 중지하되 자신의 자리는 그대로 지킨다는 점에 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태도를 보여줬다. 그리고 만족스럽게도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얻어 상관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정부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24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면밀한 검토 결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답이 왔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활동을 중지시킬 자경 단원들은 정부에 충성하는 단원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새로운 상관, 즉 마피아와 협력하라고 설득할 수 없는 단원들만으로 한정하자는 것이었다. 자, 이 범죄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해보자.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길고 복잡한 작전을 앞에 두고 그들은 경험 많은 인력을 다수 고용하여 의미도 없는데 영원히 이어지기만 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칭찬할 만한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없앨 준비가 되어 있는, 적어도 원칙적으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을 방문하게 해야 했다. 따라서 이 일에 정부의 방대한 첩자망을 이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또 그렇게 하면 그들이 선호하는 무기인 부패, 뇌물, 협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 돌멩이, 갑자기 길 한가운데로 던져진 이 돌멩이에 내무장관의 전략은 발가락을 맞았고 국가와 정부의 위신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돌을 캐내는 일을 할 것이냐, 이를 버리고 가난을 택할 것이냐, 스킬라로 갈 것이냐, 카리브디스로 갈 것이냐, 악마를 택할 것이냐, 깊고 푸른 바다를 택할 것이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손에 쥔 채 내무장관은 총리에게 자문을 구하러 달려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이미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왔다는 것이었다. 총리는 내무장관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이 곤경을 헤쳐나갈 뾰족할 방법을 떠올리지 못했고 그저 누메루스 클라우수스, 즉 인원 제한을 위해 더 협상을 해보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 가령 현재의 자경단원 전체 가운데 최대 25%만 반대편을 위해 일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협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제 짜증을 부리는 대화 상대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일은 다시 과장에게 떨어졌다. 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총리와 내무장관, 이들은 이 타협안으로 협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서명이 없는 협정이 될 터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사협정으로 양쪽의 말로만 성립하며 사전에서 설명하는 대로 어떤 법적 형식도 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마피아가 얼마나 사악하게 뒤틀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우선 마피아는 언제까지 응답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조바심이 난 가엾은 내무장관은 이제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둘째로 며칠 만에 마피아가 전화를 하긴 했는데 전화를 해서 한 말이라고는 그 타협안이 충분히 타협적인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듯 전화를 건 김에 말해준다는 듯이 전날 자경단원 4명이 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든 것은 전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세 번째로 행복하든 아니든 모든 일에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국 마피아 이사회에서 과장과 그 상관을 거쳐 정부의 답을 제시했는데
그 답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 항목, 누메루스 클라우수스는 25%가 아니라 35%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항목,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당국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 협의도 없이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는 자경단원들을 활동이 정지된 자경단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로 이동시킬 권한을 요구한다. 물론 자경단원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